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4일,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이번 주는 내내 이제 비가 와서 좀 흐렸던 것 같은데요. 뭐 셀트리온 그룹 주들도 이번 주는 뭐 거의 조정 흐름? 예, 월요일 날 이제 갭상승 시작해서 밀린 이후로 이제 그 아래에서 계속 놀았던 다소 이제 주주님들이 또 이제 뭐 댓글도 많이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지치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있죠. 예, 그만큼 이번 주는 많이 좀 힘들었던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신일제약 뭐 SK케미칼이니까 펑펑 날아갔는데 예, 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 박탈감이 드는 그런 어떤 장세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어떤 일주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신풍제약이 이제 꺾였다는 거거든요. 오늘 장 막판에 급락 파동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로 지금 하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만큼 바이오 축제 이제 오프닝이 여기까지라는 지금 제가 제목을 달았죠. 신풍제약이 선두로 해가지고 SK케미칼, 뭐 신일제약, 뭐 굉장히 많은 뭐 제약 회사들 있죠. 뭐 경동제약, 신신제약, 뭐 영진약품까지 이번에 뛰어들고 해서 이런 어떤 오프닝 행사 자체가 여기까지 좀 일단락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는 본식입니다. 예, 본 행사에서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이 바이오 왕이 곧 위용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공매도의 발악이 지금 극에 달한 어떤 형태인데요. 결국은 조만간 위용이 드러나게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장 오늘 마감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개네요. 새소리도 나고 매미소리도 나고, 예, 날씨가 개는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은 또 즐거운 시간 다들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시장이 오늘은 그 양시장 모두 약세입니다. 코스피가 0.7%, 코스닥이 0.8% 정도 약세 마감했고요. 예, 선물은 이제 그래도 0.5% 약세를 좀 줄이는 어떤 형태로 마감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많이 당겼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량이. 이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어떤 물량들이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지금 기관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거 나중에 이제 뭐 매수로 돌려질 건데, 이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서도 지수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그렇죠? 향후에 이제 저게 매수로 돌아서게 되면 지수를 좀 증폭시켜주는 어떤 수급 형태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오늘 보시면 코스피 장에서 800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예, 좀 의미 있는 어떤 순매수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약세였고 뭐 수급적으로 이제 기관의 매도가 좀 지속됐지만 그래도 뭐 외국인의 매도가 뭐 그렇게 크지 이제 나오지 않으면서 그래도 견조한 어떤 흐름으로 마감된 것 같고요. 오늘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 미국 증시 영향도 있을 거고, 예. 상해 증시가 3.8%, 오히려 이제 대만이라든지 뭐 일본 증시는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상해 종합 증시가 이거 매수하기에 딱 적기구나. 제가 그때 상해 증시가 이제 폭등을 시작한다. 대상승기로 돌입한다고 얘기를 이제 여기서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뭐 ETF 요거 사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질 위치까지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어떤 구간대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뭐 추세 꺾이거나 이런 흐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ETF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분할로 매수를 시작해 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예, 국내 이제 ETF 쪽으로도 괜찮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 어, 여기 있죠? 예. 타이거 차이나 CSI 300. 예. 요 ETF가 이제 제가 볼 땐 가장 유동성도 좋고, 예, 무난하라고 보여지거든요.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이제 운용하는데,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중국 증시, 예,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거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어제 이제 나스닥이 좀 밀렸거든요. 예. 나스닥이 사실은 이 시총 상위 종목들 있죠. 예. 시총 상위 이제 기술주들 있지 않습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좀 가격적인 어떤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 예. 그런 위치 구간까지 오다 보니까 여기서 상승 탄력 자체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보시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 내지는 중국 증시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외국인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중국 증시 최근에 이제 아침에 스마트 리포트에서 중국 이제 바이오 기업들 ETF 다음 주에도 제가 몇 종목 좀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의 이제 성장주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라든지 4차 산업 업종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높은 어떤 고공권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중국 증시의 주요 성장주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자금들도 신흥 국쪽, 이제 중국이나 한국 증시의 주요 성장주 쪽으로 자금 집행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이나 바이오텍, 요 ETF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투자 대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투자의 판단은 결정은 모두 각자가 하시는 거지만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해서는 괜찮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주말에 한번 학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바이오 업종 자체가 저는 이번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주도하는 최후의 어떤 업종으로서 정말 표현을 좀 과격하게 했지만 우리가 역대급으로 바이오의 폭등 장세가 펼쳐지는 어떤 환경이 갖춰진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에 이제 오프닝이 굉장히 셌죠. 저는 이걸 오프닝으로 봤어요. 신풍제약 이런 기업들의 상승이 메인이 아니라 결국은 이거 메인이 아니거든요. 이게 치료제잖아요. 코로나 이제 치료제 이제 약물 재창출이죠. 기존에 갖고 있던 말라리아 가지고서 이제 국내에서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 약물 재창출 기업으로서 그 모멘텀으로 지금 10배거 이상이 난 거잖아요. 지금 몇 개월입니까? 3, 4개월 만에 지금 예, 지금 말이 안 나오네. 한 20배 가까이 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종목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준 거죠. 이 바이오 업종에. 이런 것들을 뭐 들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들고 있겠습니까? 말 맞다네 이제 한 구독자분도 표현하셨지만, 뭐 몇백만 원이나 이제 1, 2천만 원 정도 투자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이거 뭐, 예, 큰돈 투자하긴 좀 애매하죠. 명분도 약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종목들은 메인은 아니고요.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예, 그 대장격인 지금 신풍제약이 이 시총이 한 8조까지 갔었죠? 5조인데 오늘 상한가까지 갔었으니까 상한가가 이제 16만 원 정도죠? 주식수 곱하면 6, 5, 30, 8억까지 찍었죠. 시총을. 그러니까 결국 이런 종목군들이 대장주격이 오늘 고점을 찍는 형태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렇게 빠질 때 이렇게 빠져요. 보세요. 이 분봉이거든요. 10분봉인데 장 막판에 그냥 꺾였어요. 장대음봉으로 20%가 꺾이고 나서 시간 내에서 하한가 진입했어요. 그러니까 16만 원이었던 이게 상한가였다가 갑자기 폭락한 거죠. 이게 상한가에서 완전 하한가로 이제 폭락한 거잖아요. 이거 대응을 어떻게 돼요? 대응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급등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머니게임 형식으로 펼쳐지는 기업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수준에서 그냥 하차를 해야지. 지금 시간으로도 이렇게 하한가 쌓였죠? 잠시만요. 밖에 좀 시끄러운 것 같아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매도할 때 이렇게 타이밍을 안 주면서 그냥 폭락시키거든요. 네, 갭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만족하는 수준에서 하차를 해야 돼요, 무조건. 예.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향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뭐 드리고, 그런 타이밍을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또 유튜브로 좀, 예, 좀 시간을 내 가지고 만들 생각이고,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단타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예, 약간 어떤 경험들이 있거든요. 예, 뭐 단타 고수도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한번 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풀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만족하는 수준에서 그냥 하차를 해야 돼요. 이거 최근에 막 더 급등한다고 따라붙은 어떤 개인 투자자가 있다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것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뛰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경동제약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들이 이제 따라붙거든요. 아, 이 신풍이 저렇게 날아가니까 후발주로서 이제 막 잡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도 역시나 이제 대장주 꺾이면, 예, 이렇게 이제 한 방에 이제 꺾여버리는 거예요. 예, 시간으로 좀 6, 8%, 6% 빠지고 있죠. 음. 그리고 이제 뭐 신신제약 뭐 이런 것들. 그냥 이번에 제약 붙은 것들 그냥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스테로이드 제제 뭐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로 그냥 테마 붙여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투자들이 또 이제 가격도 이제 10,000원 내외 정도 되니까 이미 이제 뭐 신풍제약 저런 것들은 10만 원 넘어가고 하니까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서 10만 원 넘어간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규모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주당 얼마 가격으로 이제 이 종목을 이제 판단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낮은 가격대에 있는 뭐 1, 2만 원짜리를 선호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전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확 끌어올리면서 신풍 못 사니까 이런 거 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드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팔 타이밍도 안 줘요. 그러니까 생각할 틈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굉장한 어떤 탑 트레이더권의 이제 트레이더 전문 영역, 정말 이제, 예? 단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일부 정도만 대응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이걸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대부분의 부를 가져가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에요, 완전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 분위기를 확 이제 끌어올려 주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섹터 안으로 자금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럼 이 자금들이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이는 이런 어떤 올린 이 분위기를 이제 업시키는 이 상황들이 결국은 진성 진성주들 셀트론이나 뭐 제넥신 같은 이런 진성주들의 이제 향후 자금들이 이제 밀집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겠죠. 그래서 이제 본식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의 진짜 왕이 등장하고 위용을 드러낸다는 제가 아까 이제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 결국은 진짜 큰 수급들은 그 바이오의 대장격인 명분도 뚜렷하고 글로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지금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대시세를 분출시켜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신규, 약물 재창출 이런 거 말고, 신규 이제 항체 치료제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신규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제넥신 이런 기업 쪽으로 진짜 시세들이 이제 붙고 진짜 선수들이 달라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뭐, 예, 저런 것들 전혀 거래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예, 어느 순간 팔도 못하게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이제 그 백신 개발도 하고 있으면서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지금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기대를 받고 있고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원료 의약품 공급을 한다는 의향서를 최근에 발표를 했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시세를 이제 폭증시켰고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거래가 터지고 고점의 어떤 패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도
오프닝이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프닝을 장식해주는 그 말미를 신풍제약과 이 SK케미칼이 만들어줬고, 오늘 이런 종목군들의 고점대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 결국은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음, 뭐, 뭐 반도체로 가겠느냐, 자동차로 가겠느냐, 화학업종으로 가겠느냐, 철강업종으로 가겠느냐, 은행 증권업종으로 가겠느냐, 어디로 가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예,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성장주 섹터 쪽으로 갈 것이고요. 거의 그 중에서 대부분의 자금들은 당연히 바이오 안에서 진성 종목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게 시점을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다음 주 정도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패턴 상으로는. 그래서 공매도가 이번 주에 굉장히 발악을 했던 패턴들, 흐름들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전야제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결국은 뭐 어떤 타이밍에 올릴지는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저도 그런 전망이나 예상 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바이오 왕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오늘도 이제 장 중반쯤인가요? 좀 올라가다가 한 1.8% 올라가다가 쭉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래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어떤 시세가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거래량이 여기서 뭐 진짜 몇백만 주, 7, 800만 주 터지고 막 이러면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생기면 조금 방향을 상당 기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지금 뭐 거래도 안 터지면서 여기서 옆으로 기는 형태라는 거는 그냥 이제 기다리는 거죠, 뭔가를. 시세가 중요한 어떤 시세가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만 깨지지 않는 걸 본다면 뭐 계속 홀딩하면서 물량 늘려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제일 올바른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전고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돼요. 결국은 여기서 파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치기 때문에 원금 비스무리하게 지금 돼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물량을 좀 축소하는 경향을 또 보였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새로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나 추가 매수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급과 맞물리면서 크게 밀리긴 어렵고, 이런 수급 때문에 또 이제 물량들이 또 이제 내용이 좋으니까, 회사의 내용이 좋으니까 안 팔려는 생각을 가지다가 조금씩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소화되면서 또 이제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르면서 또 매집하는 쪽이 또 있고, 큰 손들도 눈치채고 좀 들어오는 쪽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공매도 세력이 좀 누른 거일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여기서는 중요한 흐름이 상충되고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구간인 거를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시세 안 가서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뭐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이럴 수 있고 이게 뭐 큰 문제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뭐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거죠. 추가 매수를 한 건 아니지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근은 이런 구간을 거치면 돌파를 하게 되면 더 강력하게 이 부근은 향후 10년 동안은 거뜬히 지지할 수 있고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점대의 가격이 될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을 이렇게 거쳐가는 거는 굉장히 건강하게 거쳐가고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 부분을 모래 같은 걸로 쌓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로 탄탄하게 쌓고 가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좀 비유를 해서 이해시켜드리면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인데요. 셀트론 헬스케어는 지금 어떻게 보면 5일선을 깨버려서 밑에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초조한 분들이 좀 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이 세 종목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한두 달 상간으로는 누가 먼저 좀 움직이고 누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누가 조금 더 가고 누가 덜 가고 이런 문제지 결국은 같이 가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여기 보시면 전고점 부근 여기 이제 물량도 많이 터졌고 이런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저항을 받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은 굉장히 뭐 계속 관찰하시던 분들은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역시 이제 추천드리면 분할로, 예, 분할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거진 2달인가요? 예, 2달을 여기 지금 12만원에서 14만원 사이 여기서 지금 맴돌았잖아요. 예, 뭐 셀트리온이 이제 중심축 셀트리온이 안 가니까 이제 같이 여기서 맴도는 그런 시세가 나왔고요. 뭐 거래량은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물량 이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몸, 예, 3종 세트, 3인방, 삼형제 많이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요. 결국 같이 갑니다. 같이 움직이고, 예, 그 중심에 셀트론이 있기 때문에 셀트론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그 기술적인 패턴이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차분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시간을 그렇게 많이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오프닝이 좀 마무리되는 어떤 흐름이 나왔던 오늘 이후 다음 주 정도에는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호탄이 코로나 치료제 혹은 진단키트 쪽, 그리고 영국에서 하고 있는 약물 재창출 램시마 관련된 소식, 이 코로나 관련된 소식을 통해서 예,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이 정고점을 강력하게 뚫어버리는 그냥 장대, 양봉, 불기둥의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불기둥을 만들어내는 재료는 역시나 코로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어제 제가 뭐 매실주 마신다 했죠. 매실주 못 마셨어요. 어제 아들 재우다가 같이 자버렸어요. 새벽에 장갑 깼는데 하여튼 오늘은 김치전에 오징어 넣고 이렇게 아내가 만든다 해가지고 막걸리? 막걸리를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번 주말에는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요. 뭔가 전야제 느낌이 듭니다. 네. 또 양치기 소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이 오늘 흐름이 좀 독특했죠? 최근에 이제 보시면 이거는 90% 확률로 여기서 이제 날리겠다는 어떤 패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고요. 뭐, 꺾이면 뭐, 좀 더 기다리면 되는 거죠. 어차피 뭐, 국내 백신 대장주인데.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제넥신 코로나19 백신에 무바늘 투여법을 최초 적용했다. 이게 최초예요. 세계 최초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무바늘 투여법이라고, 이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넥신이 처음이다. 이걸 적용한 것은, 무바늘 투여법은 바늘이 아닌 분사기로 피부에 압력을 가해서 팍 이렇게 가해서 미세한 입자의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제넥신 관계자는 무바늘 투여법은 바늘 없이 백신이 투입되기 때문에 바늘 공포가 우려되는 어린이 등 기존 주사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편하고 안전하게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래서 제넥신은 이번 IND 승인으로 전기청공기 투여법과 무바늘 투여법에 대한 안정성과 면역 완성을 비교 분석한 후 가장 적합한 투여법을 선택해 임상 2회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투여법의 확대로 임상 일상 규모는 건강한 성인 40명이 원래 계획이었는데 총 6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늘어나면 좋은 거죠. 데이터가 또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집단이 많은 게 좋은 거죠, 당연히. 단 임상 2회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성영철 제넥신 대표이사는 무바늘 투여법은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인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을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인데, 오늘 막판에 바이오주들 신풍제약 비롯한 뭐 급락 형태로 인해 가지고 조금 물량들이 나오면서 꺾였는데요. 사실
기회죠. 이게 나왔는데 사실 그 업종의 어떤 흐름 때문에 밀렸다. 이거는 뭐 굉장히 기회죠. 제넥시는 순수 국내 기술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개발 중이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DNA 백신은 GX19 외에도 코로나19 치료제인 GXI7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일상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제넥신도 역시나 치료제와 백신, 치료제 이렇게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 개발하고 있다는 걸 중요하게 볼 포인트고요. 이게 이제 무바늘 주사법,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림으로 도식되어 있는 데 있는데요. 이런 걸로 푹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분사하는 식으로 해서 피부에 이제 투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바늘 하면 이제 아프잖아요. 예, 통증도 있고. 그래서 훨씬 이제 그 편리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아쉽게도 오늘 막판에 이렇게 뉴스 나왔는데요. 예, 물량을 좀 뭐랄까 좀 누른 형태 이렇게 좀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세를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만드는 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셀트론과 비슷하죠. 정고점 부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물량을 흡수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를 돌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뭐 셀트론과 제넥시는 거의 비슷한 어떤 흐름,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기술적 패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주봉이죠. 예. 그리고 셀트론 이제 관련해가지고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로슈, 로슈, 그리고 뭐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약간 좀 매출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이 바이오시밀러 쪽 시장 확대 자체가 주요한 어떤 원인으로 좀 꼽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약들이 오리지널 의약품들이 특허가 향후에도 또 만료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고 바이오시밀러는 이 굉장한 기회로서 계속 작용하는 거죠. 그게 또 이렇게 또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이 기업들은 실적이 쇼크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뭐 셀트론 그룹주들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너무 안타깝지만 이 기업들은 이제 대세는 셀트론이고 바이오시밀러가 성장의 어떤 큰 어떤 기회를 갖게 됐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각국 정부들의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바이오시밀러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최대 수혜는 역시나 바이오시밀러 넘버원 점유율 1위 업체 셀트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요 뉴스는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이제 항암제 탑3 바이오시밀러로 매출이 하락했다. 뭐 허셉틴, 리툭산, 아바스틴 이런 것들 다 바이오시밀러 나와가지고 지금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죠. 나중엔 진짜 게임은 어디서 벌어질까요? 진짜 게임은 이것들은 지금 다 표적 항암제 쪽이거든요. 면역 항암제죠. 진짜 게임은 면역 항암제예요. 정말 기대됩니다. 정말 그런 것들 보고 싶어요. 정말 그 면역 항암제 시장을 셀트론이 바이오시밀러 침투해가지고, 이야, 그거 비싸가지고 우리나라에 하여튼 뭐, 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환자들도 싼 값에 공급받을 수 있는 정말 인류를 위한 어떤 기업. 그게 바로 저는 셀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사실 시세가 계속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 한 분께서 이제 어제 또 댓글 남기셨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퍼왔습니다. 오늘 유독 셀트론 주가에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댓글 하나를 더 남겨봅니다. 저는 4년간의 셀트 그룹주 투자 기간 중에 셀트 14만원대, 셀제약 2만원대를 2번이나 구경했습니다. 셀케도 곰목가 이하 3만원대 한번 구경했고요. 속이 타들어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최근 3년간은 두문불출하며 벌어들이는 모든 자금으로 셀 주식을 추매하고 배당받기를 거듭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현재 주가만으로도 수백 프로의 수익으로 리턴되어 큰 부를 안겨졌습니다. 물론 현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 셀그룹주만큼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 역시도 무조건 셀트리온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는 기업들 중에서 셀트리온만한 기업이 없으니까 셀트리온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셀트리온의 현재 공매도 잔고는 앞으로 숏 커버링이 일정 수량 나오면서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셀케와 셀제는 현재 시점에서 공매도 잔고는 적지만 셀케는 테마색 지분을 제외하고 오버행 이슈가 잘 갈무리 되었고 제약은 유통 주식수가 적습니다. 무엇보다 셀트 공매도 세력은 셀트 자체에서도 롱과 숏 양방으로 수익을 내지만 셀케와 셀제로도 해치 투자를 한다고 판단하기에 결국 주가는 같이 상승하리라 봅니다. 제가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을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셀트 그룹주가 아니고서 대한민국에서 수천 수억씩 투자할 만한 회사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제넥신 700주 정도 담아서 보유하고 있지만 셀트 주식이 밑받침이 되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이든 HLB든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고 확률에 투자한다면 그건 도박이자 투기이지 투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네요. 신풍이나 신일, 일양 사실 이런 회사 단기로 몇백 가지고 하는 회사이지 몇 천씩 몇 억씩 어디 무서워서 투자할 수 있나요? 그렇죠. 오늘 신풍 같은 거 보십시오. 저게 만약에 한 5억 넣어놨으면 오늘 뭐 심장 마비 걸렸겠어요. 네. 여러 면에서 신박사님 채널은 구독자들이 살벌한 주식판에서 성공 투자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묻어나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감사드리게 또 써주셨네요. 그래서 임재성 이 구독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또 이제 여러분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만한 또 내용들 말씀 주셔서 한번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어떻게 보다 보면 짚어주지 못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셀트리온 제약, 예,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고혈압 계량 신약 개발에 나섰다는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가 요 약에 대해서 계량 시행에 대해서 임상일상 승인해줘서 이제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이렇게 또 개발에 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결국은 시밀러하고 이제 이 케미컬 쪽 양대 축으로서 이제 그리고 또 신약 개발 뭐 CTP27이나 CTP59 지금 코로나 치료제처럼 신약을 또 하는 또 하나의 축 이렇게 갖고 가기 때문에 이쪽 분야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셀트리온 그룹은 하는 게 굉장히 많죠? 야, 직원들이 전혀 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전 세계 또 나가서 지금 거기에 또 다 또 직판 체제 이제 구축하면서 또 와, 참 대단한 기업 같아요, 이게. 예. 너무 예.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두근대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기대되고 모든 게 복합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예. 참 너무 이러면 안 되나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 케미칼 쪽도 예, 성장을 해나가는 어떤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보여드린 표지만 지금 이 줄기세포 붐 펼쳐졌을 때 요 7배 갔었던 요때 7배 갔었던 요때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기술 수출로 또 이 이제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입니다. 2배 갔었던 2015년 그리고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의 큰 어떤 또 폭발적인 랠리를 보였던 2017년, 2018년 초 이때는 짧은 랠리였죠. 예, 이번에는 K바이오입니다. 예, 컨셉 자체가 이번 역대급의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성장을 하는 이 큰 어떤 대세 폭등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오 대세 폭등에 100년 만에 찾아올 정도의 그런 폭등기의 대장은 이제 서서히 위용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동안 오프닝을 화려하게 또 분위기 업을 만들어준 이 바이오 축제 오프닝을 만드느라 수고해준 신풍, 신일은 거래정지인데 다음 주 되면 또 폭락 나오겠죠? 그런 종목군들 정말 이제 감사드리고 이제 진짜 왕이 등장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쁜 이미지가 있어서 하나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요.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많은 어떤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최근에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이렇게 또 뭐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다 똑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런 이렇게 특출나게 보이는 이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잘 고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이런 이쁜 인형을 딱 피킹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채널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그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물어본 댓글이 있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신흥 부자가 된다 이런 제목을 썼잖아요.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이렇게 좀 질문 주신 분 계셨는데 그 질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달았어요. 먹고 싶은 걸 얼마인지 상관없이 먹을 수 있으면 부자 아닐까요? 이렇게 답변을 달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고기 집에 갔는데 가격 1인분에 얼마 가격 생각 안 하고 먹고 싶은 만큼 또 먹고 싶은 만큼 누굴 사줄 수 있을 정도면 부자 아니겠어요? 예,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고 뭐 특별하게 돈을 씁니까?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주말에 맛있는 고기들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박사 이만 물러가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